AI 시대의 50대와 60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일은 앞으로도 안전할까요? 이 질문을 피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진짜 질문은 직업이 사라지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AI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젊은 사람들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앱을 빨리 익히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에서는 다릅니다. AI는 빠르게 답하지만 무엇이 중요한 답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 판단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은 고객의 표정, 거래처의 습관, 조직의 분위기를 압니다. AI가 모르는 맥락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AI를 검색창처럼만 쓰는 것입니다. 검색만 하면 정보는 나오지만 내 일의 방식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AI를 옆자리 직원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자료를 찾게 하고, 초안을 만들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다시 고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힘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힘입니다. 막연히 알려줘가 아니라 목적과 조건과 기준을 함께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초안을 써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대상은 임원이고 분량은 한 장이며 반대 의견도 넣어달라고 지시하세요. 두 번째 힘은 결과를 의심하고 검증하는 힘입니다. AI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믿는 순간 AI는 도구가 아니라 위험이 됩니다. 숫자는 출처를 확인하고 주장은 반대 사례를 물어보고 문장은 내 고객과 내 조직의 말투에 맞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힘은 내 경험과 AI를 결합하는 힘입니다. AI가 초안을 만들면 사람은 현장의 맥락과 우선순위를 넣어야 합니다. 50대와 60대가 가진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빠른 타이핑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시킬지 아는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은 사람이 AI를 제대로 지휘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AI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전문가가 되려 하지 말고 매일 한 업무만 맡겨보면 됩니다. 오늘 당장 고를 수 있는 업무는 많습니다. 회의록 정리, 보고서 초안, 고객 응대 문구, 자료 요약이면 충분합니다. 회의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나 메모를 넣고 결정사항과 할 일과 담당자를 표로 정리해달라고 시키세요. 보고서 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 문제, 대안, 예상 질문 순서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빈 화면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객 응대 문구는 더 직접적입니다. 화난 고객에게 보내는 문장을 3가지 톤으로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약은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주장, 근거, 빠진 점, 추가로 확인할 질문까지 뽑아달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AI가 대신 판단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AI에게 초안을 맡기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가져와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직원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과 같습니다. 지시하고 중간 결과를 보고 다시 방향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람은 AI 개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서 AI를 관리하는 작은 매니저가 되는 사람입니다.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요? 앞으로 3년 동안 AI를 피하는 사람과 AI를 지휘하는 사람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한 업무씩 맡기는 사람은 한 달 뒤에 자신만의 업무 템플릿을 갖게 됩니다. 회의록 프롬프트, 보고서 프롬프트, 고객 응대 프롬프트가 쌓이면 AI는 낯선 장난감이 아니라 내 업무 시스템이 됩니다. 물론 두려움은 자연스럽습니다. 새로운 도구 앞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책 한 권을 끝내기보다 내 업무 하나를 AI로 처리해보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처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다시 지시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너무 딱딱하다. 근거가 부족하다. 고객 입장에서 다시 써라. 이런 식으로 고치게 하면 품질이 올라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준입니다. 좋은 보고서가 무엇인지, 좋은 응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AI를 더 잘 씁니다. 젊은 사람은 도구를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일한 사람은 무엇이 현장에서 통하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대 간 경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의 도구 감각과 중장년의 현장 감각이 만나면 성과는 더 커집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AI를 쓰는 사람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초안을 만들고 더 많은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성과 차이는 천재적인 한 번의 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업무를 매일 조금씩 빠르게 처리하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오늘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 업무 중 반복되는 일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AI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맡겨보세요. 첫 지시문은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너는 내 업무 보조자야. 목적은 이것이고 대상은 이 사람이며 결과 형식은 이렇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묻습니다. 빠진 점은 무엇인가? 반대 의견은 무엇인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다시 지시합니다. 더 짧게, 더 부드럽게, 더 설득력 있게 숫자를 표로 바꿔서 고객 입장에서 다시 이 작은 반복이 실력입니다. 프롬프트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AI와 일하는 리듬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모든 기술 용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결과를 고치고 내일에 붙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AI가 내 일을 빼앗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AI에게 일을 맡기고 있는가입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 AI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AI에게 일을 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AI를 피하면 불안은 커지고 AI를 지휘하면 내 경험은 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 바로 업무 하나를 고르세요. 회의록, 보고서, 고객 응대, 자료 요약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AI에게 맡기세요. 결과를 검증하세요. 다시 지시하세요. 그 세 단계를 반복하는 사람이 앞으로의 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내 일은 안전할까요? 이제 답은 조금 달라집니다. AI를 피하는 일은 위험하고 AI를 지휘하는 일은 기회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경험은 낡은 것이 아닙니다. AI를 만나면 경험은 다시 가장 강한 경쟁력이 됩니다.